나이가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거는 슬프게도 노화돼서 그래요. 폐경 이후에 포골이,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2배 정도 위험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단순히 우리가 잠을 좀 못 잤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의 꿀팁인데,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최근에 댓글에 보니까 뭐 하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후쌤이라 하니까 직업이 뭐고 어떤 분일까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한의사고 취미로 카약을 타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좀 까만 편이에요. 오늘 들고 온 주제는 갱년기 수면장애, 이 주제를 들고 왔는데, 갱년기 수면장애는 단순히 수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몸이 급격히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이고 또 몸의 충격이기 때문에 이때 잘 대처를 하고 수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른 질환이나 몸의 이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효쌤이랑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여러분들 댓글에서 효쌤이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찾아주셨기 때문에 갱년기 수면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얻어가는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한번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부족한데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우리 진료 현장에서 불면증 환자는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불면이 껴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죠? 특히 갱년기 때, 그때부터 불면증을 앓았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실제로 언제부터 불면이 시작됐어요? 라고 환자분께 물어봤을 때 딱 그 지점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예, 맞아요. 딱 그 폐경 이후부터 불면증을 많이 앓았어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좀 좋아지신 분도 있고, 아니면 한 10년, 20년 넘게 계속 좀 앓다가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면서 같이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지금 겨울철에도 조금 더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활동량이 좀 줄어들고, 겨울 되면 밤이 길기 때문에 햇빛 노출이 줄어들면서 불면증이 조금 더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실 젊을 때는 잠이 너무 와서 문제지 잠이 안 와서 문제인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좀 비교적 드문 편이잖아요. 그럼 이게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잠이 안 오게 될까요? 생체 시계가 노화돼서 그래요. 근데 이 생체 시계 노화는 빛을 감지하는 눈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졸음을 느끼는 이제 아데노신 수용체가 있어요. 그 수용체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제 불면증 앓으신 분들은 멜라토닌 영양제 많이들 드시고 오세요. 갱년기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분들이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열이 뜨고 불안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국내 산부인과 협회에서 조사한 갱년기 증상 불편감 1위가 수면 장애였단 말이에요. 유난히 갱년기 때 이 수면 장애가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수면 장애가 잘 생깁니다. 사실 우리도 잠을 못 자면 가장 예민해지고 피곤해지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게 되면 수면 리듬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체온 조절을 잘 하게 되고,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컨트롤 잘 하고, 호흡까지도 조절하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라서 성 호르몬일 것 같은데 생식과 관련된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이 많이 있네요. 예, 사실은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중추 호르몬이라서 여러 군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수면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면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같은 분비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뇌가 밤이라는 신호를 잘 잡지 못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다른 호르몬 분비를 좀 자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체온 조절 같은 경우도 우리 열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잠을 자려면 체온이 떨어져야 돼요. 에스트로겐이 체온을 조절하는데 그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열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데, 뇌는 또 각성이 되고 이게 밤이라는 신호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뇌가. 우리 환자들 중에 잘 때 따뜻해야지 잘 잔다라는 우리 그런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 열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열이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 수면을 방해를 해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약간의 꿀팁인데, 맨 처음에는 그 장판을 킨 다음에 딱 자기 직전에 장판을 딱 끄면 처음에는 따뜻하게 자는데 나중에는 시원하게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열이 나서 못 잔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책 중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팀 페리스가 쓴 책에 전 세계 CEO들이 즐겨 쓰는 매트라는 게 있어요. 칠패드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온열 매트는 있고 온수 매트는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냉각 매트가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외국 사람들은 더 동양인에 비해서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 그 체중에 의해서 매트가 눌려서 거기서 열이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깨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고 중요한 일들을 한 사람은 이게 수면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매트를 깔고 자면 냉각수가 순환이 되면서 체온이 응축되는 걸 막아줘서 더워서 깨는 그 상황을 막아주는데 그걸 칠패드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그거에 흥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칠패드 및 냉각수 패드를 몇 개를 시험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등이 뜨거워서 못 자는 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우리 감정을 안정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 직전에 막 불안해하고 예민해 하잖아요. 근데 폐경기 되면은 줄어들게 되면 되게 기분이 들쑥날쑥하고 감정이 되게 예민해져요. 근데 이게 잠잘 때도 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불안하거나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뇌가 긴장을 하고 또 각성이 되고 그래서 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패턴으로 갑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이 덜 나오니까 불안을 잠재우지를 못하고 증폭이 돼버린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 또 흥미롭게도 우리 호흡을 조절하거든요. 우리 기도 부분에 위쪽의 근육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도 같이 떨어지게 되면 이 기도가 평소에 이제 잘 때는 긴장을 하고 자는데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니까 기도가 이완이 되면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이제 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결론적으로 둘 다 수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네요. 하나는 불안을 좀 낮춰주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하나는 호흡에 관여를 하면서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해서 수면을 방해를 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갱년기에 그 두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여러 측면에서 불면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 갱년기 불면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긴 해요. 치료를 접근할 때 약물 치료든 아니면은 뒤에 말씀드린 인지행동치료든 아니면 수면위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실제 프로게스테론이 수면 무호흡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나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 포골이,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2배 정도 위험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이 왜 위험하냐면 호흡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뇌가 강제로 각성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몸은 이제 비상 모드로 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면을 쉬려고 했는데 쉼이 아니라 비상 모드가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서 고혈압의 위험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인슐린 분비는 증가돼요. 효과가 없는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당뇨가 조금 더 잘 일어날 수 있죠.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단순히 우리가 잠을 좀 못 잤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잖아요. 효쌤이 말했다시피 수면 무호흡증 상태에서 이거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 긴장 상황이다, 교감신경이 켜져요. 위험을 회피하려는 신호가 켜지기 때문에 몸은 위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몸에 있는 근육들이 빨리 당을 소비를 해야 돼요.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됐어요. 이게 몸이 이제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거 낮이다. 낮에 몸의 패턴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가장 관여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인슐린은 밤에 거의 작동을 안 해요. 왜? 밤에 뭘 먹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먹는 활동을 낮에 하기 때문에 인슐린은 낮에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낮에 인슐린이 나와서 내가 먹은 것들을 빨리빨리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이거 낮으로 인식하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됐다. 쓰일 데가 없는 인슐린이 나오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 인슐린에 반응하는 기관들이 간이나 근육인데 인슐린이 와서 당을 지방으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인슐린은 왔는데 당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이거 인슐린 와도 이거 반응하지 마. 아니야, 가짜야. 지금 그 상황이 아니야. 인슐린 수용체들의 반응들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이 없어서 당을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도 이 수용체들이 반응을 안 해서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결국 우리가 잠 좀 못 잤는데 잠을 좀 깊게 못 자고 자꾸 설쳤는데 당뇨병이 올 수 있다. 왜? 밤에 인슐린이 나와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잠만 잘 못 잔 게 아니라 고혈압이랑 당뇨도 같이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면증이 조금 더 위험한 이유가 갱년기가 빨리 오신 분들은 불면증도 좀 더 빨리 오고 이 불면증이 인지장애 기능까지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뇌세포가 시즈를 못하면 당연히 뇌세포 노화도 빨라지고 기억력, 판단력, 인지장애가 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 토대로 했을 때 기억력이라든가 인지기능 점수를 관련해서 평가를 했을 때 일찍 폐경이 오신 분들은 인지기능이 조금 더 빨리 떨어졌었고 그런 분들 공통점이 이제 불면증을 앓고 계셨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인지기능 저하와 그다음에 갱년기 사이에 중간 매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없는 사람 대비해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인지기능 저하가 오는 빈도가 한 어느 정도 높나요? 일반 치매 환자들보다 불면증을 앓으신 분들이 36%나 더 많습니다. 갱년기 때 생긴 그 불면이 고혈압, 당뇨, 치매, 노인성 질환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갱년기 때 발생한 그 불면을 길게 끌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극복하는 게 이후의 삶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대부분은 이때 해결을 잘 하지 못하시고 한 10년 넘게, 20년 넘게 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 수면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었다는 게 딱 보이죠, 그게.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불면증 때문에 본인이 뭐 소화가 좀 잘 안 됐다. 아니면 불면증 때문에 회복이 안 돼서 좀 예민해졌다. 아니면 불면증 때문에 기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원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잠 못 자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오랜 기간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컨디션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같이 그 불면이 제대로 해결이 되나 그 지표를 쫓아가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계속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인지행동 치료가 어떤 식으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불면증을 해소하는지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실 거죠? 네, 그래서 이 관련된 환자 사례분들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갱년기 불면에 대해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